아버지, 당분간만 여기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방문 틈으로 들린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오빠, 아버지 집 오빠 명의로 되어 있잖아. 대출 받으면 되지 않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버려진 거였죠. 요양원 침대 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는 게 그들에겐 편하겠죠. 하지만 복수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과연 이 아버지의 복수는 어떻게 끝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석입니다. 올해 78이죠. 지금 이 요양원 침대 위에서 천장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갑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죠. 민호와 수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만 여기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민호는 제 큰아들입니다. 45.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죠. 수진이는 막내딸입니다. 42. 결혼해서 애들 키우며 사는데 남편 사업이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수진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힘들 텐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아니,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애들이 돌아간 뒤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주차장에서 민호의 차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요. 차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요양원 침대는 좁습니다. 집에 있던 침대보다 훨씬 작죠. 이불도 얇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아마 제가 바라던 게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이름표에 김미소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죽이었어요. 호박죽. 따뜻했죠.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삼킬 수 있을 만큼만 부드러웠죠.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어두워지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공책 한 권과 볼펜이 있었죠. 민호가 갖다 준 겁니다.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공책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환했죠. 저는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양원에 왔다. 손글씨는 떨렸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떨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죠. 그 다음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핸드폰을 건네줬죠.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죠. 응, 잘 잤다. 다행이네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물을 게 있을까 싶었는데 민호는 금방 끊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몸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아무 표정도 없는 눈.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이가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사과와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과일 두고 가요. 고맙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그런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긴장한 걸까요? 아니면 급하게 온 걸까요?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잘해주시더라. 진짜요? 다행이다. 수진이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죠. 아, 저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수진이가 나간 뒤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사과는 윤기가 났고 배는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깎아먹을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냥 두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민호와 수진이의 말,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207호 어르신, 보호자 연락 잘 안 되던데. 응, 바쁘신가 봐. 경비도 밀렸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207호. 제 방 번호였죠. 가족들이 원래 그래. 처음엔 자주 오다가 나중엔 뜸해져. 그러게. 어르신들 안쓰러워.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인가 봅니다.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다음 날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그날 저녁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민호는 제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다. 수진이는 경비 부담을 형제끼리 미루고 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요양원에 오기 전날 밤이었죠. 민호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요. 오빠, 아버지 집 명의 오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대출 받으면 되잖아. 아버지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게 쉬운 일이야? 오빠가 알아봐. 나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또렷하게요. 가슴이 내려앉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뿐이었으니까요. 공책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죽은 줄 아는 게 편하겠지. 복수는 조용히 준비됐습니다. 하영을 처음 본 건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던 여자가 제 방 앞에서 멈춰섰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인 박하영이에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작은 체구, 목소리는 차분했죠.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또렷했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영은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죠. 환기 좀 시켜드릴게요. 답답하시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공기 좀 바꿔드려야 해요. 그녀는 제 침대 옆 물컵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반쯤 남아 있었죠. 새 물을 따라주고는 침대 시트를 손으로 펴주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영은 나가려다 말고 제 책상을 봤습니다. 공책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얼른 덮으려 했는데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글 쓰시는 거예요? 아, 그냥요.
심심해서요. 좋은 습관이네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나갔죠. 문이 닫힌 뒤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쓸 내용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하영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오후였죠.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 무언가 생각이 많으시네요. 하영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서 있었죠.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하영은 제 눈을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죠.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 일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어르신들 표정만 봐도요. 하영은 제 책상 쪽을 힐끗 봤습니다. 공책이 거기 있었죠. 혹시 그 공책에 뭐 쓰시는 거예요? 일기 같은 거요. 일기요? 네. 기록해 두려고요. 잊어버리기 전에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기록은 기억보다 강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생각하던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기억은 흐려지지만 글은 남으니까요. 하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죠. 선생님,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당한 선을 아는 사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아니, 앉아. 민호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는 말했죠. 아버지, 집 서류 좀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서류? 네. 재산세 관련된 거요. 인감하고 통장 좀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죠. 왜 갑자기?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인감이 어디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 서랍에 있잖아요. 집에. 집? 어느 집? 아버지, 우리 집이요. 아버지 집.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부러요. 집이 어디더라. 주소가 뭐였지.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내가 왜 농담을 해?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통장도 어디 뒀더라. 은행이 어디였지. 신한? 국민?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아버지, 좀 쉬세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래. 미안하다.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민호가 나간 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하영이 왔습니다. 저녁 약을 가져왔죠.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로 넘기고는 컵을 내려놓았죠. 하영이 물었습니다. 낮에 아드님 오셨죠? 네. 왔다 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하영을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죠.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류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류요? 네. 인감이랑 통장 가져가겠다고요. 하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주셨어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 기억해요.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선생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영의 눈을 보니 믿어도 될 것 같았어요. 복사기 하나만 빌려줘요. 복사기요? 네. 서류 좀 복사해야 해서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 있어요.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공책 좀 봐주세요. 제가 기록해 둔 거예요. 저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하영에게 건넸죠. 그녀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장 한 장. 읽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좁혀졌고 입술이 굳었죠. 선생님, 이게 다 사실이에요? 네. 아드님이 정말 이러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날 밤에요. 하영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죠.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해야죠. 돌아갈 준비를요. 돌아간다는 게 제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하다는 걸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하영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죠.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환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영이 복사기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휴대용이었죠. 이거 쓰세요. 제 거예요.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천히 쓰세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 나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이 있었죠.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민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들. 하나씩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장 한 장. 기계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복사가 끝난 뒤 저는 원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복사본은 따로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공책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증거는 모았다.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된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죠. 저는 그 햇살 속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등에 빛이 닿았어요. 주름진 손, 떨리는 손.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집문서를 복사한 다음 날 저는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죠.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백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긴장 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첫 줄을 적었습니다. 유언장. 2글자를 쓰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썼어요. 글씨가 흐트러지면 안 됐으니까요. 하영이 아침 회진을 왔을 때 저는 여전히 유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노크했죠. 선생님, 아침 약 드릴 시간이에요. 들어오세요. 하영이 들어와 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을 봤어요. 뭐 쓰세요? 유언장이요.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준비해야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유언장에는 집 이야기를 먼저 썼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집. 30년 전에 장만한 집이었죠.
아내와 함께 고생해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감나무 이야기를 썼습니다. 손자 재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재훈이가 학교에서 씨앗을 받아왔죠. 할아버지, 같이 심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당 한쪽에 구덩이를 팠어요. 재훈이가 씨앗을 넣고 제가 흙을 덮었죠. 할아버지, 이게 나무가 돼요? 그럼. 크면 감도 열릴 거야. 우와, 그럼 우리 같이 따먹어요. 재훈이는 씨앗을 심은 자리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감나무는 자랐습니다. 재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 처음 감이 열렸죠. 3개였어요. 작고 떫은 감이었지만 재훈이는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감나무예요. 우리가 심은 거요. 그 감나무 아래서 우리는 여름마다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죠. 유언장에 그 이야기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기억의 것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됐죠. 하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글이에요. 그런가요? 네. 진심이 느껴져요. 저는 유언장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에 유언장이라고 적고 날짜도 썼죠. 2025년 4월 15일. 그날 오후 저는 하영에게 부탁했습니다. 통장 사본 좀 만들어야 하는데요. 통장이요? 네. 증거로 남겨둬야 해서요. 하영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은행 가서 떼어올게요. 통장 좀 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하영이 통장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6개월치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죠.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3월 20일 100만 원 인출. 민호 이름으로요. 제 허락도 없이 찾아갔네요. 하영이 그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아간 거예요? 인감 도장을 가져갔나 봐요. 제가 치매 걸린 줄 알고요. 선생님,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죠.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고요. 저는 통장 사본을 공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죠. 아버지, 왔니? 민호는 의자도 끌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감 도장 어디 있어요? 인감?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그 집은 내 거 아니잖아. 제 명의로 돼 있잖아요. 명의가 내 거라고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야.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버지,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으세요? 정신 똑바로 있어. 내가 뭐 하려는지 다 알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너 그날 밤에 수진이랑 이야기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아버지가 엿듣고 계셨어요? 엿듣는 게 아니야. 방문 열려 있었고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인감 도장 무효 처리했어. 뭐라고요? 은행 가서 신고했지. 도장 분실했다고. 새로 만들었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요? 너희가 날 여기 데려온 다음 날. 하영 씨가 도와줬어.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은 무슨. 내 재산 지키는 거지. 아버지 재산이 제 명의잖아요. 명의만 내 거야. 실소유주는 나라고. 민호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서 계속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민호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죠. 아버지, 저 지금 힘들어요. 회사 잘린 거 아시잖아요. 빚도 있고요. 알아. 그래서 내 집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그럼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 절박함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보였습니다. 이기심이었죠. 민호야. 네. 기억 안 나냐? 뭐가요?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 낸 거.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요? 상대편이 고소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경찰서 가서 대신 벌금 물었는지 기억나냐? 그건 나였어. 내가 갔지. 너 미성년자라고 부모가 책임지는 거라고 하면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돈이 얼마였는지 아냐? 200만 원. 그때 우리 형편에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알아? 죄송해요.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어. 내 결혼식 비용도 내가 냈고, 집 장만할 때 보탠 돈도 내 거였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봐. 오늘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 벽을 물들였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 집문서 4본,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공책,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죠. 그날 밤 하영이 왔습니다. 저녁 약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낮에 아드님 오셨죠? 네. 왔다 갔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말했어요. 인감 무효 처리했다고요. 하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다음을 준비해야죠. 침묵 속에서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주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죠. 민호는 흔들렸다. 이제 수진이 차례다. 복수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변호사를 데려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죠. 요양원 면회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영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복도를 지나 면회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였죠. 아버지 오시면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어요.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하영이 휠체어를 테이블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저는 민호와 그 남자를 번갈아 봤어요. 이분은 누군가? 변호사님이세요. 김재현 변호사님.
김재현이라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내려다봤죠. 법무법인 정석, 변호사 김재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어요. 어르신,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 재산 신탁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눈을 피했죠. 재산 신탁? 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까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시면 관리가 편하실 겁니다. 김재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리고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호를 봤죠. 내가 시킨 거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네. 요양원비도 그렇고 병원비도 그렇고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관리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버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건 내일이야. 김재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신탁은 어르신께 유리한 제도입니다. 세금도 절감되고요. 필요 없어. 어르신, 나가봐. 나 피곤해.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대화 좀 해요. 대화? 뭘 더 대화해? 이미 다 정해놓고 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면회실 밖에서 간호사가 고개를 들여다봤죠. 김재현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죠. 다음도 없어. 다시 오지 마. 김재현과 민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면회실에 저와 하영만 남았습니다. 하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물 좀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하영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죠. 하영 씨. 네. 오늘 대화 녹음됐죠? 하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네. 다 녹음했어요. 고마워요. 그거 파일로 만들어서 수진이한테 보내줘요. 수진 씨요? 네. 민호 동생이에요. 연락처 제 핸드폰에 있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영이 방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파일 보냈어요. 수진이가 뭐래? 통화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지금 전화 드릴까요? 그럴까요? 하영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2번 신호음이 울리고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응, 나야. 아버지, 녹음 파일 들었어요. 그래. 오빠가 정말 저러는 줄 몰랐어요. 변호사까지 데려가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 오빠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긴 했는데요. 이 정도일 줄은. 이 정도야. 원래.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빠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너도 알잖아. 그래도 해야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맙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하고 같이요. 그래. 재훈이도 데려와. 네.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영이 핸드폰을 받아갔죠. 선생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호는 이제 흔들릴 거예요. 수진이가 등을 돌리면요. 그 다음엔요? 손자예요. 재훈이. 손자분이요? 네. 마지막 카드죠. 이틀 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랑 통화했어요.
오빠가 많이 당황하던데요. 제가 녹음 파일 있다고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주말에 보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죠.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재훈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재훈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재훈이. 키가 훌쩍 컸죠. 재훈아, 많이 컸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럼, 할아버지 튼튼해. 재훈이는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재훈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재훈이는 제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여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람들도 좋고, 집 생각 안 나세요? 나지. 많이. 재훈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방 드릴게요. 재훈아, 진짜예요. 엄마도 그러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엄마.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모셔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직은 괜찮아. 여기서 좀 더 있을게. 정말요? 응. 근데 재훈아. 네. 우리 집 감나무 어떻게 됐어? 재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잘 있어요. 이번에 꽃 피었어요. 그래. 네. 사진 찍어 왔어요. 재훈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죠. 감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어요. 예쁘네. 할아버지, 올해도 감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럼 따서 할아버지 갖다 줘. 네. 꼭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일은 제가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고맙다.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마라. 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재훈이가 보여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하영이 핸드폰으로 찍어줬거든요. 감나무꽃, 하얗고 작은 꽃.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재훈이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하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며칠 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 오고 싶다고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민호는 혼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아버지, 앉아. 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변호사 데려온 거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아버지 마음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민호야. 네. 넌 날 버렸고 난 그 시간을 사용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내가 날 여기 두고 간 날부터 난 준비하기 시작했어.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저는 진짜 힘들어서. 알아. 내 사정도 알고 내 고민도 알아. 근데 그게 날 버릴 이유는 안 돼.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넌 이제 가족 안에서 혼자야. 수진이도 내 편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내 선택이 만든 거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나가봐. 더 할 말 없어.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향했죠. 그러다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나가. 민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 그 아래로 새들이 날아갔죠. 마지막 카드. 재훈이.
이제 그 카드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재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복수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를 다시 부른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영에게 부탁했죠. 수진이 몰래 재훈이만 오게 해달라고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재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교복 차림이었죠. 할아버지, 왔니? 재훈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급하게 온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재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재훈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집 사진이었죠. 마루, 마당, 그리고 감나무. 할아버지, 이거 우리 집이지. 재훈이는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이 집 기억나요? 여기서 연 만들었잖아요. 그래. 넌 7살이었지. 마루에서 같이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나무 깎아주시고 재훈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 연 아직도 있냐? 응. 제 방에 걸어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아. 네. 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재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가 팔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 네. 엄마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재훈아, 할아버지가 서류 하나 보여줄게.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접혀 있었죠? 펼쳐봐. 재훈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증여 예정 재산 목록이야. 종이 첫 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재훈. 재훈이 이름이었죠. 할아버지, 이 집은 내 거야. 내 아빠 거 아니고 내 삼촌 거도 아니야. 재훈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넌 이 집을 기억하니까. 감나무도 기억하고 마루도 기억하고. 하지만 재훈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거야. 재훈이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할아버지 손자니까. 재훈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나무 꼭 지킬게요. 우리 같이 심은 거니까요. 그래. 그리고 재훈아. 네. 이 서류는 아직 비밀이야.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요?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말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저는 재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고맙다. 할아버지 말 잘 들어줘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훈이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재훈 씨 잘 갔어요. 고마워요. 하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신 거죠. 하영은 제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준비를 해야죠. 마지막이요? 네. 민호를 다시 부를 거예요. 그리고 끝낼 거예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공책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재훈이는 이해했다. 이 아이가 나의 마지막 수업을 들은 유일한 학생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죠. 그 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복수의 끝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민호가 증여 서류를 알게 된 건 법무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통지를 보냈거든요. 등기부등본에 재훈이 이름이 올라간 날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죠. 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재훈이한테 넘겼다고요? 그래. 증여했어. 제 허락도 없이요? 내 허락? 왜 내 허락이 필요해?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명의가 제 거라고요. 명의만 내 거였지. 실소유주는 나였어. 그리고 이제 재훈이 거야.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제가 취소 소송 걸 거예요. 걸어봐. 증거 다 있어.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뺀 것도, 인감 도장 몰래 쓴 것도.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데려와서 날 협박한 녹음도 있어. 법정 가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아버지,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영이 핸드폰을 받아갔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드님이 정말 소송 걸까요? 못 걸 거예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하영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뒤 수진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아버지, 왔니? 수진이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집을 재훈이한테 주셨다고요. 응. 그랬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뭐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오빠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오빠 말에 귀 기울였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버린 건 저도 똑같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수진아. 네. 넌 오빠랑 달라. 너는 지금 여기 와서 사과하잖아.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안 늦었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이 잘 키워줘. 그 아이가 집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 네. 꼭 그럴게요.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초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달랐어요. 핏기가 없었죠. 아버지, 앉아. 민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뭘? 집이요. 재훈이한테 준 거요. 왜? 내가 필요해? 네. 진짜 필요해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내 문제야.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는 못했죠.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네.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넌 날 버렸어. 요양원에 두고 가면서 당분간이라고 했지.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 나도 알았어. 아버지, 넌 내가 여기서 죽기를 바랐어. 그러면 집도 돈도 내 거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을 보면 알아. 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버린 건 내가 처음이다. 그러니 결과도 받아. 아버지, 제발.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울고 있는 아들. 민호야. 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넌 이제 혼자야. 수진이도 널 안 도와줘. 재훈이도 내 편이 아니야. 알아요. 내가 만든 거야. 내 선택이 만든 결과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봐. 더 볼 일 없어.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죠.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러나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뭐? 아버지도 저 미워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 그냥 실망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가셨어요? 네. 갔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하영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거의요. 마지막 정리만 남았어요. 무슨 정리요? 유서요. 하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서요? 왜요? 준비해야죠. 언젠가는 쓸 거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직 죽을 생각 없어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하영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쓴 그 유서요. 읽어봤죠. 내용을 조금 고쳤습니다. 민호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어요. 민호에게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선택한 길의 무게를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버리는 일은 결국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서가 완성됐죠. 하영이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선생님, 다 쓰셨어요? 네. 이제 됐어요.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원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요. 하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름밤 하늘의 별이었죠.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환했어요. 저는 하영에게 물었습니다. 하영 씨, 제가 잘한 걸까요? 네, 잘하셨어요. 민호가 너무 불쌍하진 않아요? 하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쌍하죠. 하지만 자업자득이에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그저 자신을 지키셨을 뿐이에요.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하영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 하신 거예요. 하영이 나간 뒤 저는 공책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삶이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호의 반격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 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이 올까?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건 6월 초였습니다. 하영이 짐을 챙겨줬죠. 공책, 유서, 그리고 서류들. 많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수진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훈이도 함께였죠. 아버지, 집 가세요. 그래. 집에 가야지.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재훈이가 제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 좀 봐야지. 저도 같이 볼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이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보였어요. 낡은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훈이가 제 팔을 잡아줬죠.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고맙다.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보였어요. 그리고 감나무.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했죠. 초록빛이 눈부셨어요. 할아버지, 감나무예요. 그래. 우리 감나무.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만졌어요. 거칠었죠.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응.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갔죠. 거실은 정돈돼 있었어요. 수진이가 청소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죠. 몇 달 만에 앉는 자리. 재훈이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수진아. 네, 아버지. 민호한테 연락해.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오빠가 올까요? 올 거야. 와야 하니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통화가 연결됐어요. 오빠, 나야. 아버지가 오빠랑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우리 집으로 와. 6시.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대요. 그래.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훈이가 문을 열었죠. 큰아빠. 재훈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저를 봤죠. 아버지. 왔니? 앉아. 민호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멀찍이요. 수진이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민호, 수진이, 재훈이. 4명이었죠.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집밥이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집밥. 민호야. 네. 잘 먹고 있니? 네. 요즘 일은 어때? 찾고 있어요. 그래.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말했습니다. 거실에 다시 모여. 모두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거야. 교탁에 쓰던 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종이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쓰던 교환이었죠. 너희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 평생 아이들 가르치셨지. 민호와 수진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걸 주셨어. 그러면서 말씀하셨지. 배움은 끝이 없다고. 늙어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필체였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가르침은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직접 보여줘야 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네. 이제 내가 배워야 할 차례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죠. 무엇을요? 책임이야. 유산보다 중요한 게 책임이야.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여 서류였죠. 이 집은 재훈이 거야. 법적으로도 그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가 이 집을 지키려면 너희 도움이 필요해. 특히 너 민호.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넌 재훈이 아버지야. 아들이 짊어진 짐을 같이 나눠줘야 해. 아버지, 유산을 뺏긴 게 억울하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거야. 인정해. 근데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도 인정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잡아. 어떻게요? 재훈이 도와줘. 이 집 관리하고 세금 내고 수리할 것 있으면 수리하고.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 너도 마찬가지야. 재훈이 옆에서 지켜봐줘.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네, 꼭 그럴게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뭘 해야 돼요? 너는 기억해야 해. 이 집의 의미를, 감나무의 의미를. 네.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야. 집도 아니고. 유산은 기억이고 배움이야.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너희가 나한테 배운 게 뭐냐?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책임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기억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유산이야. 그리고 하나 더. 뭔데요? 돌봄이야. 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돌봐야 해. 어릴 땐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 넌 안 했어. 그래서 배우는 거야. 지금부터. 네. 저는 할아버지의 교환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있어. 늙었다고 잊지 마라. 끝까지 어른은 어른이다.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들어도 가르칠 게 있다는 거야.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지.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넌 날 늙은이로만 봤어. 돌봐야 할 짐으로만 봤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에게 건넸죠. 재훈아, 이거 잘 보관해. 네, 할아버지.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식한테도 물려줘. 이 집하고 이 교훈을 꼭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가 돌아갔어요. 재훈이는 제 방에서 자기로 했죠. 저는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어요. 달빛 아래 나무 그림자가 길었죠. 하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편히 주무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집에 놀러 오세요. 네, 꼭 갈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여름 밤하늘이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교훈은 전해졌고요.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용서일 겁니다. 민호를 완전히 용서하는 일, 그리고 제 자신도 용서하는 일,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죠.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바스락 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그리고 저는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됐을까? 준비는 됐습니다. 이제 살아갈 일만 남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6월 중순 오전 10시였죠. 저와 재훈이 그리고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여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은 장재훈님 명의로 등기됩니다. 재훈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재훈 씨,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재훈이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이름을 적었죠. 장재훈. 또박또박. 서명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제 거예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거야. 무거워요. 책임이. 당연히 무겁지. 그래서 배우는 거야. 민호가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집에 가시죠. 그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감나무가 보였어요. 열매가 작게 맺혀 있었죠. 올해도 감 잘 열리겠네. 네, 할아버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물을 끓였어요. 차를 내왔죠.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민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민호야. 네. 후회하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면 됐어. 그게 시작이야. 민호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재훈이 옆에서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원해요. 진심으로요. 그럼 됐어. 그날 저녁 수진이가 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제가 만들었어요. 드세요. 고맙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훈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죠. 엄마, 오늘 법무사 사무실 갔었어요.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래. 우리 재훈이 이제 집주인이네. 책임감 느껴져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가? 재훈이한테 기회 주셔서요. 기회가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길을 잃었을 거예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잘할 거야. 재훈이도 잘 키우고. 네. 꼭요.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는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있어도 돼요? 그럼. 들어와. 재훈이는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재훈이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하영이 집으로 왔습니다. 인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선생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요. 하영 씨 덕분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하영은 마당의 감나무를 봤습니다.
예쁘네요. 나무가. 그렇죠? 재훈이랑 같이 심은 거예요. 오래 가겠어요. 저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영에게 건넸죠.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감나무 씨앗이요. 심어요. 하영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씨앗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심어요. 오래 가는 건 조용한 거니까.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꼭 심을게요. 크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그럴게요. 하영이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마루에 앉아 마당을 봤어요. 감나무 그림자가 길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내일 재훈이 데리고 갈게요. 할아버지 뵈러요. 그래, 와라. 아버지. 왜?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다 이겨내셨잖아요. 혼자서.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너희가 있었잖아. 재훈이도 있었고. 아버지. 응?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집안엔 평화가 흘렀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그동안 많은 게 바뀌었어요. 민호는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주 들렀고요. 재훈이는 주말마다 와서 감나무에 물을 줬죠. 저는 제 방식대로 돌아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통쾌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날 밤 저는 공책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어른은 끝까지 어른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버려진 자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가장 아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덮었죠.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